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김상균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지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원주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힘으로 창당의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당의 창당 그 철학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때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열린민주당이 가졌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 꿈과 철학을 계속 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명칭하고 그리고 로고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합당을 통해서 기존 정치인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되셨고요. 시민정당의 고문으로 주진영 최고께서는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창당되고 있는 정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마치 이 정당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고서 정당이 창당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인물난은 맞지만 인물난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정의 내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무슨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인물난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느리지만 차분하게 시민들이 다져나간다라고 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희 열린민주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최근의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면 다원주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대 기득권 양당 두 양당 체제가 존재하는 한 다수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삶의 가치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만든다라고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정당의 이름으로 대표할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를 또 정치적인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노선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진보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낡은 어떤 프레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정당, 그리고 때로는 진보일 수 있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상식적 시민정당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결정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원하는 인물은 따로 있고, 그 인물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당원 당규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중앙위가 기존처럼 100% 후보자를 컷오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급하지 않으려고 마음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일반 대중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당에서 해주고, 또 당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당원들이 그 안에서 한국 정치의 그 병폐들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주인 정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합류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게 문제 제기하는 측의 입장에서 하는 발언이었다라고 해도 과연 그게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가라고 하는 거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정말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그 개혁적인 정치인이 공식 회의도 아닌 회의 직전에 어떤 그게 쌍지읒이든 쌍디귿이든 간에 그 지역적인 문제로 이 사람의 정치 개혁적인 의지까지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어쩌면 기득권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공격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착각하고 창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꾼다라고 믿고 있고요. 깨지지 못하는 그 룰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정의당이 건강했을 때,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을 때 그 서민의 언어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정치 세력이었던 것만큼 우리가 지금은 감히 정의당의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애썼던 도와줬던 세력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결국은 토사구팽 형식으로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쉬웠던 대선 국면에서는 마치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인처럼 취급을 하다가 이제 어쩌면 당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 그 대표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시스템이 그렇게 약한 건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게 만드는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1인이 결국 모든 거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독재국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각을 본인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정부 인사들을 본인 측근들로 기용을 하고 있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이나 혹은 언론의 비판을 그렇게 경시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지율은 더 빠르게 급락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아마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조용하지 않은 내조였으면 어땠을까 궁금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는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공식적인 직원들이 관리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기보다는 통제받거나 관리받기 싫어하는 대통령 부인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서는 측근이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됐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최근에 의전 상황을 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의전 사항들을 보면 그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심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다당제가 정착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 과정 중에 대안으로 정당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당선될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내가 비록 표는 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치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소수 정당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서 이 정당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먼저 우리 열린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결점이다라고 하는 오류들을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완전한 정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지하는 시민들이 또 비판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더 건강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을 지지는 하시되 정치인을 섬기고 정치인을 신앙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